4.7 재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을 이끌 새 수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제 오늘 그 결과가 공개될 텐데요. 시민들에게도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가진 선거라 그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선거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생생한 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청 스튜디오에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순국, 이준웅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광장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4시간 남짓 뒤면 저희 뒤로 보이는 이곳 서울시청에 새 수장을 뽑는 투표가 끝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곳이 이곳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 두 광역단체장 선거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도 그리고 제2도시가 공교롭게도 동시에 보궐선거의 대상이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이번 선거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결자해지하겠다는 민주당 그리고 정권 심판의 계기로 삼자는 국민의힘이 맞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만큼 각 진영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원래 지방선거, 특히 재보궐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선거인데 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최근 역대 이 투표율을 한번 보면요. 2017년 대선이 77%, 2020년 총선이 66%,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가 60%였습니다. 네, 현재까지 투표 상황 서혜림 기자 통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투표 마감 시간이 저녁 8시입니다. 오늘 개표는 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까지 모두 마친 오후 8시 반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8시 15분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락의 윤곽 언제쯤이면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오후 8시까지 투표했던 지난 19대 대선을 19대 대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늘의 대충 예상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9대 대선 때 밤 11시쯤 당선자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밀어보면 오늘은 자정을 전후해서 아마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투표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반대로 낮으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 이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정치권의 통념 비슷한 거였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장 이 사전 투표율을 놓고도 이 각 당의 해석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지지층, 이른바 샤이 진보라고 하는 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도 정권 심판을 위한 표심이 모인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포인트 안팎의 박빙 승부를 예측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오세훈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서 두 자릿수 차이로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15%포인트 격차 정도로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공표에는 못하지만 각 당 내부적으로 이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을 다니면서 이 민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짐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 어떤 것이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성난 부동산 민심 이걸 먼저 꼽을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선거 사실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LH 사태로 화가 난 민심에 임대차 3법을 주도했던 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이며 그야말로 이 분란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의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네, 이런 민주당의 읍소 선거 전략, 국민의힘은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선거 전 내내 투표로서 정권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부동산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져가고 임대차 3법 만들더니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는다. 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계속돼서 실패만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똑같은 대처 방안을 갖다 제시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네, 다시 서울시장 선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내렸는데요. 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마지막 호소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진심과 진실이 만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밝은 정치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 일정 장소로 광화문을 택한 박영선 후보, 이 촛불 정신을 언급하며 겸허한 자세를 강조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골라다니며 이른바 2030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돌아보면 정작 후보들의 정책 공약 경쟁보다는 또다시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러간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두고 이 민주당이 선거 기간 내내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오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이 처가의 땅을 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이 보상금을 받게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당시에는 이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봤다는 인근 생태탕집 사장 등의 증언이 나오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이 선거가 끝나도 당분간 이 논란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경우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세워 경제 회복을 앞장서 이끌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투표로서 정권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자산업, 바이오산업 같은 첨단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해서 부산의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과거 정권 탓,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무슨 문제 있었던 거 계속 꼽아 올려갖고 그거 갖고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국민 분열의 정치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투표 종료까지 약 4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연결된 이곳에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이번 선거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